한국의 경우는 개인의 신용잔고가 현재 200조 가까이 되는데 이 물량을 안 털고 간다. 사실 안타깝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제 채널은 시장을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리얼한 시장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장이 조정을 보임에 따라서 시장의 매크로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현재 방구석 직장인이 보는 시장의 뷰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가끔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장의 롱뷰를 보다가 저는 7월 말부터 숏뷰를 보고 인버스 ETF와 테슬라, 엔비디아 3배 숏 ETP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롱을 보다가 숏을 보게 된 이유는 지난 영상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숏 베팅 종목들이 현재는 수익률이 제법 괜찮게 나왔습니다. 소나타 한 대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언제든 시장에 제네시스로 뱉어낼 수 있기에 까불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숏 종목들을 언제쯤 분할로 매도를 하고 다시 서서히 종목을 분할로 매수할지 시장의 뷰를 오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 이렇게 볼 건데요. 기술적 분석과 현재 앞두고 있는 이벤트 그리고 저의 생각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미국장이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왜였을까요? 바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는 사실 옵션을 정확히 알 필요도 없고 단순히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시장의 한 챕터가 끝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8월 18일 한 챕터가 끝나게 되었고 이제 차주부터 새로 시작되는 장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나스닥의 경우는 16,000에서 14,700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 8% 내외의 조정을 받았고요. 이 정도 조정은 사실 상승장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조정입니다. 우선 어제 만든 14,600자리는 나스닥의 슈팅이 나오기 전 5월 말 6월 초에 지지를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일단 미약하게나마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14,600 구간이 깨지지 않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이 깨지게 되면 월가에서 보는 의미 있는 지지선인 100일선, 차트의 노란선까지는 다시 테스트할 겁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600 구간에서 반등할 것 같냐라는 시각에는 전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 이유는 금리와 중국 이슈 그리고 연준의 태도 등 사실 시장의 긍정적 요소보다는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주 여러 이벤트가 몰려있는 8월 23일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보다는 조정의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아직 투매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의 끝은 오버슈팅에서 나오고 하락의 끝은 투매에서 나옵니다. 그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똑같습니다. 일단은 8% 가까운 하락이 나오는 동안 그전과는 다르게 마이너스 2, 3%의 투매급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조정과 하락가에서는 이렇게 투매가 나와야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2에서 3%급 투매가 나온 이후 반등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현재 하락을 보시게 되시면은 1% 내외로 계속 지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투매가 나와야지만 반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100일선에 가까워질수록 서서히 잡았던 숏 포지션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고 흐름을 보면서 수익 현금으로 종목을 매수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저의 전략은 코스피 차트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코스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고요. 이동평균선들을 나스닥과 다르게 120에서 241선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2660에서 2500선으로 한 7%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나스닥과는 다르게 현재 121선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대가 있는 2500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틀간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아 올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2% 내외로 조정이 한번 오면 241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는 한국 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애매합니다. 중국 불안으로 인한 원화 약세, 중국 디플레로 인한 수출 감소, 반등의 이유가 많이 내려왔다 정도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바닥이다라고 하기 애매한 이유는 나스닥과 동일하게 아직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개인의 신용잔고가 현재 200조 가까이 되는데 이 물량을 안 털고 간다.
사실 안타깝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신용잔고가 서서히 줄어들 겁니다. 저의 전략은 200일선 즈음을 인버스의 분할 수익 실현 구간으로 가져가고 그동안 지수보다 조정을 많이 받은 중소형 반도체주들을 분할로 살 예정입니다. 절대 급하게 사지 않을 거고요. 천천히 살 예정입니다. 안타깝지만 반대 매매가 터져서 급락하는 중소형주들이 나오면 괜찮은 종목은 더 담을 예정이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조정의 흐름이 행보기간으로나 가격 조정으로나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빅테크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엔비디아의 실적과 금리 정책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FOMC까지는 조정이 계속될 것 같고요. 제 기준 최상의 시나리오는 차주 악재로 투매가 나오게 되고 투매가 나왔다는 건 반등이 나올 필요 조건이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 기술적 중요 지지선인 나스닥 100일선, 코스피는 241선을 트라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주 말에 있는 국채 입찰이 안정적이게 끝나면서 금리도 내려가고 시장이 일단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매수의 입장에서는 급하게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지키면서 투매가 나올 때 좋은 기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자들은 투매가 나올 때 무리하게 종목을 던지기보다는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곧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해당 반등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수익을 실현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시장에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